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엔터가 터진다, 메타버스의 NFC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게 됐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컨텐츠는 최근에 이제 발행이 된 엔터 쪽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제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그 자료를 참고를 하면서 엔터를 왜 봐야 되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참고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11월 8일 날 이제 어제 발표가 된 보고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 있는 그런 보고서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엔터 기획사라고 할 수 있는 업체가 네 군데가 있죠. SM, YG, JYP, 하이브가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쪽이 하이브인데, 이제 NFC를 통해서 메타버스도 담아낼 수 있고 다양하게 접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목을 NFT에 담아낼 아미의 가치라고 썼는데, 시장이 지금 간단한 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NFT 관련된 시장의 사업 모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NFT 관련된 시장의 사업 모델이 하나 나오기 시작을 했죠. 최근에 이 위메이드라고 하는 게임 회사에서 미르의 포라는 그 게임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이 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아이템이나 그리고 캐릭터 등을 NFC를 블록체인으로 묶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 되면서 이 게임 쪽으로도, 그리고 메타버스로도, 그리고 NFC 쪽으로도 이제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동안에 준비했었던 업체들이 이제 발을 벗고 본격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중에 엔터가 있다. 그래서 이 엔터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본연의 IP라는 게 있잖아요. IP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IP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극대화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보고서에서도 얘기가 NFT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으로 진출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NFT와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엔터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써놨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저희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획사들은 어디까지 와 있나? 이거를 보면 대략적으로 엔터주들이 지금 계속 부진했었던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요, 이 엔터주들이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이제 해외 시장 쪽이었습니다. 이제 국내는 포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해외 시장 쪽에 진출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SM 시작을 해서 SM의 동방신기, 엑소 등의 이제 보이그룹, 그리고 JYP의 트와이스나 소녀시대, SM이죠. 소녀시대는 SM, JYP의 원더걸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외로
쭉쭉 뻗어나가기 하는 부분이 이제 성장성으로 치부를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가장 비중이 높았었던 쪽이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이 다 아시겠지만 사드로 인해서,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을 해버렸죠. 예. 그래서 거의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여기에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제 펼쳐져 버려서 해외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뒤져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이 성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해외 시장에 진출을 못하면서 이 좀 주가 자체가 좀 더딘 흐름들을 보였죠. 근데 최근에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미르4 같은 이런 게임 업체들이 NFT 관련된 사업으로 이제 돈이 된다는 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니 이제 본격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부터 이게 어느 정도 이 엔터나 게임이나 뭐 이런 업체들에 있어서는 하나의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미리 좀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 이제 조금씩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하이브와 YG가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하이브는 최근에 이 두나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거의 이제 코인 거래소 쪽에 1위 거래소죠. 업비트라고 하는 그 거래소의 최대 주주인 두나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집니다. 그래서 약 한 4천억 정도 3자배정 유상증자로 7천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전환 사채는 4천억, 그리고 3자배정 유상증자는 7천억, 뭐 이런 식으로 뭐 투자를 단행을 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NFT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위한 포석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위버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버스가 뭐냐면 이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인수를 한 그런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이제 팬 플랫폼인데, 이 팬 플랫폼이 BTS, 블랙핑크, 저스틴 비버, 아리아 그란데 등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의 뭐 다양한 굿즈를 산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YG 쪽, 국내 쪽에서는 이제 YG 쪽 그런 이제 가수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YG 쪽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3천만 MAU를 보유한 V 라이브와의 통합으로 스팟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확장을 선보였다. 뭐 그래서 엄청나게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가수들을 추가적으로 늘 거다.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YG도 역시 이제 하이브와 전략적인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YG 가수들이 이제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위버스를 통해서 다양하게 그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걸그룹 최고의 IP를 보유했기에 이미 다양한 제안을 받고 있거나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위버스처럼 하이브 협력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블록체인 시스템상 정산이 필요 없이 기획사와 아티스트로 직접 인식되는 구조이기에 협력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하이브가 YG 플러스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블랙핑크의 굿즈라든지 뭐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YG 플러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위버스를 통해서 블랙핑크나 뭐 다른 쪽도 연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위버스 입점 후에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226만 명이 됐다. 그리고 위버스 샵에서 판매 중인 블랙핑크 MD 상품이 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어유인데요. 디어유는 SM에서 만든 이제 팬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티스트가 버블 내 구독자들에게 1대1 형태의 메시지를 보내는 프라이빗 메시징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위버스를 통해서 YG와 연계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SM은 JYP와 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SM과 JYP가 이 디어유의 주요 주주다. 이외에도 이제 FNC 엔터는 이제 SM 쪽으로 엮이는 흐름이라 SM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젤리피쉬 등 경쟁력 있는 IP를 입점시켜서 20개 이상의 기획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10월까지 50만 명이었고 1년도 안 돼서 8월 기준 120만 명까지 성장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구독자 비중인데, 국내는 29%밖에 되지 않고요. 19% 중국, 일본, 동남아가 거의 한 30-40% 정도 되는 흐름이고, 나머지는 미국, 유럽, 기타 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플랫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외 IPO가 확보가 되고, 팬과 팬의 연결이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중국과도 뭐 소리 소문 없이 연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메타버스나 그리고 NFT 관련된 부분에 무형 자산을 유형 가치로 담아내는 전략으로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할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FT는 뭐 쉽게 말해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명품 같은, 언제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NFT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잘 묶어서 판매를 하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SM이나 YG의 동방신기나 빅뱅이 군입됐다고 기획사가 멍 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NFT를 통해서 팬덤의 활동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능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며, 이에 따른 숫자의 증명을 아티스트도 없어도 이들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장시키면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찾던 IP의 가치 혹은 무형의 가치가 첫 번째로 반영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다. 네. 잘 뭐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이제 아티스트의 유형의 자산들을 NFT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근데 그게 매매가 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매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대략적인 내용들이고, 이 부분은 텔레그램이나를 통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볼게요. JYP, SM 그리고 YG, 하이브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상승에 연결이 되어 있는 흐름입니다. 보시면 자,
하이브를 일단 한번 볼게요. 하이브를 보면 이제 신규로 상장했었던 가격을 완전하게 이제 돌파를 하고 이제 새롭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시면 그동안에 그렇게 안 갔었던 이제 4만원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YG는 예전에 J튠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우회 상장을 해서 상장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예전에 가격도 진짜 높았었던 가격이 뭐 600만원? 뭐 이런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이건 뭐 이제 뭐 증자도 하고 뭐도 하고 감자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다 희석돼서 이제 거의 앞선 고점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보시면 월봉상 볼게요. 월봉상 보면 예전에 고점이 81,300원입니다. 그러면 73,000원이니까 11,000원 그러니까 거의 한 8,000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고점을. 예, 그래서 이제 고점을 갱신을 하면 이제 추가적인 고점이 갱신이 될 거고,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 예전에 고점이 7만원대였습니다. 근데 7만원대를 완전하게 이제 돌파를 했죠. 하면서 8만원대 지금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터주들이 이런 흐름으로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메이드나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위메이드도 보시면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못 갔었던 가격대가 4만원, 그게 4만원대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도 마찬가지고. 위메이드 맥스 이런 흐름이잖아요. 결국엔 이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게임주가 일단 먼저 선빵을 날렸고, 그리고 뒤를 누가 이을 거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못 간 게임주들이 뒤를 이을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섹터는 어디가 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뭐 엔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이미 팬덤을 구축을 해놓고 그 팬덤을 구축을 해놓은 이 플랫폼이죠. 그 플랫폼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메타버스화 잘 시켜서 가상현실로 이제 그 팬덤들을 묶어서 이 팬덤들을 묶은 다음에 이 묶은 팬덤들을 가지고 이제 NFC에 관련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빨리 도달을 할 수 있는 게 이 IP를 가지고 있는 엔터 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해서 이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게임이잖아요. 게임. 이 모바일, 그러니까 위메이드로 치면 미르포라고 하는 게임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메타버스화도 있는 거고, 어차피 게임이 뭐 RPG 게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게임 자체가 메타버스화하니까 팬덤이 형성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NFC나 이제 코인 관련된 가상 거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게임은 이제 한 번에 다 구축이 된 거죠. 근데 IP 쪽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SM이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보고서를 보면 NFC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쪽의 접근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제 가장 많이 접근한 부분이 미술품.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서울 옥션이라고 하는 업체가 미술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미술품 관련된 부분들이 꽤 많이 NFC를 통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할 거고, 뭐 미술 쪽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건 이제 그 모으는 거죠. 콜렉트라고 하는, 이 자기가 이제 명품이라고 하는 그 수집할 수 있는 영역의 뭐 콜렉트 쪽, 미술 쪽, 메타 쪽, 그리고 이제 스포츠나 게임 쪽, 뭐 유틸리티 쪽, 뭐 이런 부분으로 파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다양하게 NFC 쪽에 대한 그런 이제 파급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고 하는 걸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IP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는 천지 차이인 거죠. 내가 진짜로 이 컨텐츠를 구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아니면 그거를 잘 믹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